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우입니다. 고교 무상교육비 분담을 두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줄다리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비를 절반가량 지원하던 정부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선 시도교육청이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생생토론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일몰에 따른 파장과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이병도 충남교육청 천안교육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정기현 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정기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황원 모건대학교 교직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교부금법이 법률 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2025년부터는 차질이 예상됩니다. 고교 무상교육비 등 교육에 필요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추가로 감축될 위기로 매우 교육재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고교 무상교육비 분담을 두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이 교육부의 줄다리가 지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걱정인데 먼저 이황원 교수님께 한번 간략한 어떤 그 전반적인 말씀이랄까요? 고교 무상교육 개념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초등등 교육, 보통 교육이라고 네. 부르죠. 이걸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금 선진국, G7 선진국에는 다 무상으로 하고 있어요. 네. 무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초등등 교육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건 바로 그것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문명화된 사회에서 아레스 피터스가 뭐라고 했냐면 문명화된 사회에서 인문이다. 엔트리 투 더 시빌라이즈 소사이어티. 왜? 이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까지 나와야 생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뒤늦갱이 입장에서 보면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 된다. 예. 사회를 영속화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네이션 빌딩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고교 무상 공교육이 그동안 뭐 의무교육이라 해서 중학교까지 시행하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지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 무상 공교육을 한다고 그랬더니 마음속으로 굉장히 기뻤죠, 그죠? 그러는데 시행한 지가 지금 이제 한 5년 됐는데 이것이 이제 국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는 하긴 하는데 국가 이제 세수도 감소되고 이 국가의 인프라가 되는 이것이 이제 예산 때문에 좀 중지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 이어서요. 그러면 이 재정은 그동안에 어떻게 편성이 된 거죠? 재정은 지금 현재는 이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에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초등등 교육법 제10조 2에 이제 무상 공교육에 고등학교 무상 공교육을 법제화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그 예산 분담을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14조에 국가에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 47.5%를 내려주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5%를 내려주고 법에 그다음에 지방자치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47.5%를 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일문법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일문법이라는 것은 한시법이라 2020년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끝나게 되는데 이게 법 개정을 안 해주면 이 근거가 없어지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될
되는 47.5%에 대한 지원 근거도 없어지고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5%의 근거도 없어져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 그걸 이제 시도의 자치단체, 교육청이 통보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시행이 지방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 이병도 교육장님, 예. 지금 일선 교육청 이제 천안교육지원청이잖아요. 예. 충남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인데 일선에서 이제 교육행정 업무 예. 교육 직접 담당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예. 이런 얘기가 들리면 참 걱정이 좀 많으실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먼저 일단 이 충남 전체적인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을지 충남권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좀 예. 한번 소개 좀 해주실 수 예. 있을까요? 예. 방금 전에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2019년부터 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됐고 예. 2020년도에는 2학년으로 확대, 21년부터는 이제 1학년까지 전체 학년으로 확대됐는데 우리 충남은 당시에 도지사님과 시군 지자체장님들이 결단을 하셔서 2019년부터 사실 1, 2, 3학년이 동시에 시작을 됐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2년 정도 빨랐던 그런 어떤 좋은 결실을 맺었었는데 현재 제가 가져온 이제 패널을 예.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2021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예. 무상교육과 관련된 예산액입니다. 예. 약 600억 원대에서 600억 원대. 지금 2025년 예상액은 약 71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중에서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약 47.5% 정도이니까 나머지 액수를 국비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부담액이 약 370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교육청이 330억 원대가 되고 근데 이 37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 도교육청이 다시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지요. 예. 예. 그렇다면은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만약에 지금 저 차트 보면은 예. 교육부가 44.1%면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수치인데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안 된다라면은 예. 교육청으로서는 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우리 정기현 위원장님께 그 시의회에서 예. 마침 교육위원장님을 이제 역임을 하셔서 현황을 많이 파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대전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대전도 지난 5년 동안 서로 분담 비율에 맞춰서 했는데 올해만 해도 총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이제 670억 원이었습니다. 670억 원. 그중에 이제 정부 부담이 이제 331억 원, 그 대전시가 20억 원 이렇게 나머지 교육청에서 부담해 왔는데 내년에는 여기 좀 늘어서 예. 709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중단되면 전부 이제 교육청에서 떠나야 되는데 교육청 예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보면 전체 예산이 한 55%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년 지났는데 벌써 11% 이렇게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전체 예산으로.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문재인 정부 때는 거의 65%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5년 동안. 그런데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벌써 20% 정도 감액이 돼가지고 지금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별로 지방교육청은 전부 그 예산 부족 문제를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놨던 기금을 틀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들도 곧 고갈이 예정이 돼 있고 거기다가 이런 국가 시책 사업마저 지방교육청이 떠안게 되면 다른 현안 사업이나 또 미래 교육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각 정부별로 어떤 세수에 대한 특성이 있어서 세수가 부족되면 어떤 예산에 대한 뭐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황원 교수님께는 세종 지역, 뭐 대전하고 충남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세종 지역에 대한 어떤 예산 뭐 비율이나 액수 소개해 주실 수 세종 있으세요? 지역에는 이제 총 그 고교 무상 공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157억 원이에요. 157억. 그리고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이 78억. 그다음에 예산이 이제 규모가 적다 보니까 시에서 주는 건 4억.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체로 부담하는 게 75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규모가 이제 크지 않으니까 좀 이
정부에서 주는 돈 82억 정도, 자치단체에서 82억 정도가 이제 부족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이제 우리 지역이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의 수에 따라 뭐 교육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부담 비율이나 뭐 액수는 이제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교 무상교육 예산 일단 충남의 경우 교육장님 어떤 식으로 좀 쓰이나요? 예산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무상교육은 일단 입학금, 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대금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학생당 뭐 시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우리 지역은 약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 학생에게 해당되는 그런 액수이고 광역시 지역은 조금 많습니다. 당시에 수업료가 좀 비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이제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전혀 부담하지 않는 거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 아이들의 이제 교육을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어떤 예산을 전액 지원을 하면 자칫 이 우리나라가 이제 의무 교육이 중학교까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수님, 예. 그 의무 교육하고 고교 무상 교육하고의 어떤 차이점이랄까요?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예. 이제 의무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의무교육이라고 이제 의무교육이라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의무교육을 지금은 의무교육으로 해놓고 무상교육이라는 그거는 헌법에 나와요. 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의무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중학교까지 배워서 의무교육이 되겠습니까? 네. 고등학교까지는 기본으로 G7국가가 하고 있는데 네. 따라서 의무교육 범위 안에 중학교까지만 포함시키지 말고 우리는 법에 중학교까지만 돼 있어요. 네. 아직도 이거 뭐 벌써 40년 된 내용이에요. 고등학교까지 포함시키고 당연히 국가의 근간을 형성하는 인프라니까 인프라 투자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이걸 기본은 갖춰놔야 되겠죠. 당연히 중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 무상교육을 지원해 줘야 되겠죠. 예산을.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분야를 지금은 중학교까지만 해놨는데 네. 거기서는 안 되고 고등학교까지 해놔야 지금 되죠. 사실상 고등학교 진학률이 예. 99.7% 예, 예.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이 다 지나간다라는 상태니까 법령으로 의무교육은 아닐지라도 예. 국가가 책임지고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세 분께서는 이제 교육 전문가시니까 이제 제가 이제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법으로는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이제 명시를 해놓은 거죠. 예. 근데 이제 고교 무상 교육이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사실상 고등학교까지 이제 그 어떤 의무 교육이 확대가 됐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가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분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 나눠주셨듯이 고교 무상교육 이제 올해 말로 이제 일몰이 되면 이제 없어지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한시법으로. 그러면 우리 정기현 전 교육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면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 어떻게 부담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일단 뭐 초중등 교육법에 고교 무상교육은 이제 그 항구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분담 비율을 올해 말까지 5년 동안 분담 비율만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담 비율이 사실 없어지더라도 초중등 교육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학부모로부터 받지 않는다.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담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일에 손을 뺀다 하면 그래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교육청한테 지방교육청한테 떠넘기겠다는 거거든요. 예산 반영 안 하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방교육청이 떠안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학부모로부터 못 받도록 이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고등학교 일단 1년 동안 교육을 하려면 이게 아까 우리 이명덕 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150만 원, 160만 원 정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한 1,000만 원 정도는 들 거라고 예상돼요. 학생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동안 교육청에서 부담해온 게 한 800~900만 원 부담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이제 무상으로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각 주체가 분담을 하자 이렇게 해왔는데 그걸 한시적으로 시작은 일단 부족한 예산에서 시작해 왔는데 지금 이제 교육청도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교육청에서 계속 분담시킨다는 것은 결국 교육청이 빚을 내든 뭘 하든 교육청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교육에 차질이 줄 수 있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으로 보면 첫 번째 여러 가지 악재가 막 겹쳤습니다. 국가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교육 재정금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거기다가 고등교육에 작년부터 1조 5천억 원을 고등교육에 대학교육으로 간다고 초중등 교육 예산을 또 빼갔습니다. 빼갔죠. 거기다가 무상교육마저 이제 떠넘기게 되고 또 지금 지방자치 자체 예를 들면 대전시나 충남도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국가 세수 부족하니까 여기도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지방교육세를 걷어놓고도 계속 미루고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3중, 4중고가 지금 겹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시 교육청이 전부 다 떠안으라 하는 거는 정말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닌가 해서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왕은 교수님께 추가로 그러면 이번 국비 지원 일몰이 이게 큰 파장을 지금 불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게 시작된 이유가 물론 그 한시법으로 일몰제를 이제 만들어서 나온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좀 설명이 됐을까요? 이게 이유가 좀 뭐가 있을까요? 초등등 교육 예산은 이제 내국세에서 나가요. 내국세에서 20.79%가 나가는데 그걸 우리가 보통교금이라고 해요. 그 보통교금 안에 이 무상 공교육을 갖다 넣어놨으면 괜찮은데 이제 내국세의 20.79%면 79%에 해당하는 그 규정에 이 내용을 넣어놨으면 괜찮은데 이제 그 보통교금하고 특별교금이 있는데 이거는 정액교금이라고 별도로 이제 분리해 놨어요. 그 분리해 놓은 건 아마 이걸 정책적으로 예산을 누가 어떻게 이제 해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좀 장기적인 문제. 그러니까 마음속에 장기적으로 이걸 연구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마 좀 예산 부서에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액교금으로 해놓는 바람에 이제 보통 교금으로 해서 그 안에 포함시켜놨다면 이런 문제는 없을 텐데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예산 상황이라든지 뭐 정치 상황이 고려가 돼서 이제 만들었을 텐데 조금 더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좀 법을 좀 수립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지금 교육장님 그 충남이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 좀 이런 예산이 비율이 가장 많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크지요. 가장 큰데 이런 좀 뭐 교부금이라든지 이게 일몰이 되면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예상이 되시죠? 방금 전에 정기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부 들어서 대학 쪽으로 우리 초중등 예산이 일부 빠져나갔고 지금 무상교육비도 지방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또 이제 지방세 중에서 담배소비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우리 충남교육청은 약 800억 원 정도의 세입으로 들어오던 돈도 실질적으로 24년도 말에 종료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또 학교용지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도 폐지 추진이 되고 있고 내년으로 간다면 25년 12월 말로 유아교육 특별회계 지원금도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년에 1,000억 원대가 넘습니다. 우리 교육청만 따져도. 그렇다 보니까 안안팍으로 애초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줄어든 상태에다 이런 법령의 미비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적인 어떤 압박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약 4조 9천억 원대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4조 6천억 원대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상승해서 약 1,00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교육 활동에 가장 소중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유초중등 관련 예산이 뭐 거의 3천억 원대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우리 충남에 있는 학교가 약 720개 정도 되니까 3천억 원대의 예산이 줄었다라는 건 엄청난 거죠. 인건비나 이런 경직성 경비, 학교가 내고 있는 전기세, 수도세 등의 이런 공과금 같은 건 더 줄일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받아야 될 어떤 교육부채 혜택, 통학버스라든가 무상급식이라든가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교육활동 체험이라든가 이런 예산 중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어리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안을 보시면 이런 상황이라는 걸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래도 21년, 22년에 반짝 코로나 이후에 세수가 많이 대폭 늘어나는 바람에 들어온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좀 많아서 기금에 적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와 2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기금을 거의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청이나 학교 이런 곳은 뭐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어서 이 예산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다른 그렇습니다. 어떤 부서나 뭐 다른 곳보다도 좀 심할 것 같은데 예. 그 아까 시도교육감 협의회도 예. 이제 바쁘실 것 같아요. 예. 현장의 분위기가 좀 어떠신지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2, 3년 전부터 충분히 예견되었기 때문에 교육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호소했고 정치권을 찾아다니면서 호소도 하셨고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와 기획재정부 등등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등에 이제 여러 차례 호소를 했음에도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철이 되지가 않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급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데 학부모님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지요. 왜 그러냐면 어떻든 무상교육은 실시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지자체가 됐든 교육부가 됐든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지방 교육 재정이 부족한 것은 아이들의 교육 활동에 상당한 침해가 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 돈 걱정 없이 교육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는 하는 바람을 또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 정치권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우리 정기현 부위원장님. 그 대전시 의원도 역임을 하셨잖아요. 그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특례 연장 등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은 좀 어떻습니까? 이 사안이 이제 예산이 원래 6월 말에 편성해서 기획재정부로 이제 올라오니까 그 이후에 이제 교육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다는 게 이제 알려졌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7월 달에 그 국회에서 이제 법률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10월 29일 날 교육이 이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년 일몰제를 3년 연장하는 걸 일단 통과는 됐다 합니다. 여당이 반대해도 야당이 단독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뭐 본회의에 처리해야 될 게 남아 있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아직 뭐 진통이 예상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 문제가 그냥 우리 워낙 그 교육이라는 큰 우리 사회 부통령이라는 교육부 장관 직함을 주듯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문제를 뭐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매번 반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학부모님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3세부터 5세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좀 무상으로 하겠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공약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전부 지역교육청에 다 떠넘겼거든요. 그게 우리 대전교육청만 해도 한 1,200억 원이 넘는 돈이었는데 그걸 전부 다 떠넘기니까 그때부터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 대란이 일어나고 또 빚을 내 가지고 빚더미 안고 이렇게 교육청 하고 했는데 이렇게 정부 시책 그렇게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시책들이 다 지역교육청으로 떠넘기는 경향들이 거의 해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비록 전 정부에서는 우리 좋은 시책을 해보자라고 해서 분담해왔지만 그 사이에 대책을 하지 못한 거는 전 정부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현 정부에 와서도 이 문제 교육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이 현 정부에서 만들어야 됐었는 거 아니냐. 일몰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내년 예산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무책임한 상황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일단 계속 해야 되고, 아까 우리 위병도 교육장 말씀하셨는데 담배 소비세의 45% 정도가 지방 교육세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것도 올 연말까지 일몰되거든요. 근데 이 담배 소비세도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그 제정했다가 4번에 걸쳐서 계속 일몰을 연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투자를 계속 아끼지 않고 해왔던 게 현재까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도 이 그 무상교육의 일몰 시점을 계속 연장을 해서 한이 있더라도 분담을 같이 해 나가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왕은 교수님께 지금 학자적인 입장에서 보시기에 지금 아까 지금 정기현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여야가 이제 지금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인데 좀 어떠세요?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은지 전망이 가능하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뭐 현재 국회에서는 뭐 소위 국회 이제 안건 소위에서 통과했으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도 야당으로 단독 처리하면 통과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법안은 뭐 야당이 다수당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어디 통과 가능성이 전혀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과연 이제 대통령께서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어떻게 있느냐, 뭐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할 것 같지 않고 하여튼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걸 잘 중간에라도 개정안을 잘 통과시키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현재는 뭐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대통령께서 뭐 이제 이걸 본회의가 혹시나 통과가 된다고 해서 그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런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불확실성이 이제 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에 따른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대책이라는 거를 좀 마련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보면은 서울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에 이제 나섰다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 한번 말씀 좀 한번 나눠볼게요. 아까도 그 지원 대비 상황 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내년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속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든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든 아니면 지방교육청이든 부담을 해서 무상교육은 실시하도록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 부분에.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11월 5일 날 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곳에는 무상교육이 진행되는 것으로 예산안은 편성은 됐는데 세입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주는 98% 정도를 차지합니다. 정부가 주는 이전 수입이 우리 도교육청 정부와 지자체 우리는 충청남 도가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수익 구조를 갖는 건 뭐 징수하는 세금은 아니고 매각자산이라든가 등등등을 통해서 겨우 약 2% 정도의 예산을 자체 수입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큰 덩치가 줄어들으면은 지방교육은 뭐 이렇게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10억 원을 오롯이 우리 교육청이 부담함으로 인해서 370억 원 정도가 작년보다 더 부담된다. 그게 720개의 학교로 나누면 한 학교마다 돌아갈 운영비가 5천만 원 정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육 예산이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련을 하려고 예산을 쓰다 보면 다른 곳에서 좀 부실한 면이 예산 운영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21년, 22년도에 늘어난 그 지방 교육재정금을 바탕으로 해서 기금을 적립한 게 1조 정도가 충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에서 전출금을 정부 지원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3,500억 원 정도를 썼고 24년도 본 예산을 쓰면서도 또 4천억 원 정도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거의 고갈된 상태고 내년도 예산에도 1,300억 원 정도 거의 마지막 남은 기금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25년 본 예산까지는 어떻게 꾸역꾸역 뿌렸는데 그 이후에는 진짜 마른 수건을 쥐어 잘려도 자를 수건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방금 아까 전기영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신 대로
담배 소비세 800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게 또 굉장히 치명타가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황원 교수님, 예. 그럴 일이 진짜 있으면 안 되는데 실제로 일몰이 된다. 그럼 대원 이거에 대한 뭐 대비할 수 있는 재원 마련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좀 수가 좀 있을까요? 지금 뭐 일몰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예. 재정경제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요 최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부 세수가 원래 세입이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세입이 367조가 들어와야 되는데 337조밖에 안 들어와서 약 29조 6천억 정도가 이제 부족하답니다. 그런데 네. 기획재정부 발표를 보면은 그러면 29조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해가지고 애국한 평형기금에 하고 거기 뭐 6조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주택 청약기금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걸려가지고 지방세하고 지방교부금에서 줄인대요. 그게 6조 5천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약간 1조 원 9,800억 정도 되는 지금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결국 세수 부족에 대한 그렇다고 정부에서 증세를 안 하고 그걸 대체하는 수단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만약 그것이 내심으로 결정됐다고 한다면은 이게 돈을 안 준다는 걸 벌써 결심을 한 거 아니에요. 결심한 거고 그다음에 그 더군다나 그 와중에 지금 지방재정 교부금법이 일몰법으로 돼서도 용케 또 이게 시효가 되니까 또 예산을 많이 근거가 없어지면 정부 국가 부담이 좀 일단은 완화가 되고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담은 지방 정부 교육청에 오롯이 들어오는데 지금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계 외부에 밖에서 보는 건 통합재정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이 아까 1조 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서 교육청에 기금 많이 있는데 이거 쓰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고갈이 되고 뭐 올해는 어떻게 내년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 이유는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방법은 이 규정을 좀 존치시키고 또 한과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오로지 나은 것이지. 그냥 그 규정이 없이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지금 마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새둥지에 새 이제 우리의 밥을 원하는 새끼들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자립성이 없이 계속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다면 자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기현 전 교육위원장님 이제 제주시 의원으로 교육위원장도 역임을 하셔서 이런 어떤 일몰이 되면 불러올 수 있는 변화, 우려되는 변화죠.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될까요? 아마 교육청으로서는 뭐 내년에는 기금 틀어서 어쨌든 이어갈 것 같습니다. 갔는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 제도는 가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세수가 부족하면 결국은 뭐 빚을 내든가 아니면 다른 교육 활동을 줄이든가. 지금 뭐 우리 학교 급식만 해도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데 그 단가를 맞추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사실은 학교에 밥 한 끼 먹으면서 그 하루 종일의 그 스트레스를 또 다 풀면서 학업을 이어나가는데 그런 부분 여러 교육 수요들이 뭐 계속 산적해 있고 또 급변하는 사회에 따라서 인공지능 교육이라든지 이런 뭐 미래 교육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늘봄 학교 이제 이것도 사실은 늘봄 학교도 그 정부 시책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육청에 떠넘기라고 하는 그런 대기 수요들이 계속 줄지어 있는데 결국은 빚을 내든가 아니면 다른 교육 사업, 시책 사업들을 자꾸 이게 현안 사업을 줄여나가거나 긴축을 해야 되죠. 그럼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교육 수요는 사실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그 폐허해서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온 것도 사실 교육과 과학기술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육 투자를 우리가 줄이거나 이렇게 한다면 우리 지속 가능한 우리 선진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뜻을 지금 모아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좀 뜻을 좀 모아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 현재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이제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일몰이 되고 예. 이렇게 될 경우에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예. 좀 어떻게 뭐 우려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예, 방금 전에 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 아이들을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교육 재정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교육 혁신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중복됩니다만 늘봄 학교, 예.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 등등등 우리 충남 지역은 또 천안과 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학교를 2029년까지 약 36개 정도의 학교를 신설해야 되고 한 학교에 약 600억 정도가 된다고 볼 때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는 거거든요. 그런 교육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 재정이 안정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10여 년째 계속 교육 재정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어떻든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올곧게 학교에 보내주시면 되고 우리들이 아이들을 맡아서 열심히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이런 어떤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더라도 학부모님들께서는 동요하시거나 너무 염려하시지는 마시고 교육청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호응을 해주시는 그런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흔들리시고 우려하시지는 마시고 저희들이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과도한 그 우려나 혼란은 좀 피해 주십사. 그걸 피해야 되는 게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광훈 교수님,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일몰제로 특례법으로 이제 계속 이제 해서 지금 아까 3년 연장에 대한 그 법안도 발의를 하셨다고 이제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만약에 일몰제나 특례법으로 하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일몰이 된다. 좀 예상되는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혼란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재원이랄까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세수가 어렵다고 이제 국가에서 증액기금은 별도로 기획 지재부에서 해서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못 주겠다는 입장이 되니까 왜냐하면 경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기획 지재부에서 돈을 못 준다 그러면 증액기금을 교육부에서 해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난감한 입장인데. 그걸 이제 차라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나요? 초등 고교 무상교육 제도는 이미 법제화돼서 폐지된 건 아니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이러니까 일단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좀 사용을 하고 1, 2년은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면 경제가 나빠진 거는 지금 내국세의 대부분의 내국세 20.79%라고 그랬잖아요. 내국세에 차지하는 비용이 법인세예요. 법인세인데 법인세 기업에서 돈이 안 들어와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나쁘니까 양도소득세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세수가 이렇게 줄었거든요.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 지금 이제 재정을 보완해 주겠다.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돈을 못 주는데 재정이 주면 지원해 주겠다 하고서 얘기를 하고 이제 나중에 보완을 해주든지 그런 생각을 해야지. 지금까지 이제 완전히 막아버리면 지방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고 아니면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일몰제로 돼 있는 걸 이제 좀 영속화시키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최고로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안이긴 한데 그러려면은 또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넘어야 할 산들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 정기현 위원장님께 이제 이러려면 정치권에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재원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전에 그 누리과정 그 보육 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결국은 해결한 거는 국회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긴급 합의를 도출해서 그때도 법령으로 이게 뭐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여야 대표들이 사인해가지고 그 회계에 관련된 긴급 그 합의 서명을 해서 이후에 예비비에서 이제 지출 일단 하고 예. 그 이후에는 뭐 특별회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까지 그 특별회계 만든 건 그 한참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했지만 5년 후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라도 정치권에서는 해결해 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도 그 일몰되는 부분을 계속 부칙을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실 왔고요.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 아마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뭐 교육이라는 문제는 뭐 정치에 뭐 명암이 걸릴 정도로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지금 그 법안 심사 소위에서는 통과됐으니까 이 문제를 그 여당에서도 이건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곤란한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국회에서 뭔가 대안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 대통령도 정쟁 여야 간에 싸우는 정쟁에 관련된 법안은 또 일정 정도 이해하더라도 이거는 민생 중에 민생의 법안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절대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여론을 우리가 학부모님과 국민들이 좀 만들어 주시면 잘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세 분께 차례로 한번 던져볼 것 같은데요. 이 국비 지원이 없이 만약에 이 고교 무상교육 가능한 부분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대답을 하기 전에 이제 이런 사태의 근원에는 저는 기획재정부의 무능함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작년에도 세수 추계가 60조 정도가 틀렸고 올해 30조 정도가 틀리는 세수 추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각 부문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이 제대로 집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는데 그런 기획재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라는 그런 논리를 몇 년 전부터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 가고 있는 돈들을 대학으로도 빼고 보육 유보통합에도 쓰고 그 늘어나지 않는 지방교육재정 부분을 가지고 이쪽에도 쓰고 저쪽에도 쓰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장기 계획들을 세워놓고 전혀 맞지가 않는데 그 계획을 관찰하려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370억 원의 단순한 무상교육비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800억 원 정도의 담배 소비대가 줄어드는 것, 무상교육비 370억, 우리 충남교육청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370억 원 정도, 그리고 유아교육 특별회계 지원기에 내년에 또 종료가 돼요. 그래서 한 1,300~400억 정도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 지방교육청들이 2~3천억 원 정도의 재정결손 속에서 유지하라는 얘기인데 물가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하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활동비는 점차 늘어나고 뭐 비근한 예로 디지털 교육 혁신하면 학교에 들어가는 전기세도 폭등을 합니다. 어떻든 전자기기들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더 예산을 줄인다. 이건 저희 지방교육청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무상교육 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방교육재정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우리 정부 예산부서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지. 고령화 시대 또는 저출생 시대에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예산은 당연히 줄여야 된다. 이런 시각을 바꿀 때가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껏 버텨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길은 결국은 인재 양성에 있다라고 보고 교육 투자는 계속 지속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거의 마무리 말씀까지 이제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이어서 두 분 차례로 말씀을 한번 두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국비 지원 없이 고교 무상교육이 계속될 수 있을지 하고 앞으로 그럼 우리 교육에 대한 미래 어떤 식으로 예산이 이루어지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지 일단 정기현 위원장님께서 말씀 좀 지금 저도 지금 답답한 부분이 모든 국민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현 정부 들어와서 이제 부자 감세를 했습니다. 종부세 깎아주고 법인세 깎아주고 해서 그 세수 부족이 굉장히 많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세수를 현재 우리 국가 살림은 해야 되는데 세수가 부족하니까 그 희생을 지금
교육계에 떠넘기는 거죠. 결국은 교육청이 받는다는 것은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 희생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서민들의 그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정세를 통한 그 세수 정대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늘 국가가 국가 시책 사업으로 하면서 이게 정부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그런 나쁜 오래된 관행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건절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앞으로도 계속 이 반복될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우리 그 보수 정부에 들어서면 교육 예산을 깎고 과학기술 예산을 깎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온 건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과 과학기술인데 늘 보수 정부들이 들어오면 이 교육 예산과 과학기술 예산을 건드려 가지고 늘 이게 허덕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국가의 동력을 상실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 정말 이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건드려서야 되지 않을 부분. 조그만 그 기금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빼가버리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그 정부의 지금 그 행위는 지금 진짜 바꿔야 되고, 정치권에서도 그 문제의 물꼬를 좀 바꿔줘야 될 책임들이 정치권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교수님께 그 이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얘기 더해서 우리 교육복지의 과제랄까요, 미래랄까요, 좀 어떤 식의 방향으로 좀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좀 이런 게 좀 흘러가야 될지 한번 과제 좀 한번 그 조언 좀 해주시죠. 이제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걸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면 서로 생각과 가치의 차이입니다. 왜 차이냐면 이제 이 민주당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평등과 그 다음에 민주성, 이 교육의 가치와 민주성을 추구하고 있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경제적 효율성과 수월성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 가치가 대립돼요. 그래서 지금 추진되는 무상교육 이 문제도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교육복지 문제는 평등성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평등성의 입장은 이게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니까 이게 효율하지 않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이렇게 단순한 접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학생 수에 따라 예산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학급 수와 학교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 달라지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교육계 지금 이런 문제가 나타난 그 논리 중에 교육계는 교육계 입장에 지금 논리가 있어요.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지금 바라보고 이걸 추진하려고, 효율성의 입장에서는 뭐 교육 무상교육 뭐 수월성을 높여야지 이런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는데 그런 관점을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재원 문제 논의를 위한 준비 기간을 두고도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고 준비도 부족해서 시행 5년 만에 자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른들의 정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교육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준비한 세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